차이가 바로 조세가 되는 거죠. 오케이? 자, 여기서 또 하나 잘 보세요. 거기까지 이랬으면 원래는 이 까만 점, 원래는 이 가격이었습니다. 이게 이를테면 한 대당 1억, 시장의 판매 가격이 1억이었습니다. 오케이? 여기 뭐 한 대랑 합시다. 한 대 팔았다. 근데 이 요트에 세금을 사치세를 때리니까 보니까 어때요? 공급자 입장에서는 50% 세금 때리니까 어때요? 이것을 자기가 다 고스란히 세금 다 부담하고 싶어요? 아니죠. 이걸 떠넘기고 싶겠지. 그래서 떠넘기는 방법으로서 뭘까? 요트의 가격을 인상시키는 겁니다. 그렇겠죠? 요트의 가격을 인상시킴으로써 자기 세금을 어느 정도 해지하고 싶은 거죠. 자, 똑같이 이 그림에서도 마찬가지. 새로운 공급선이 생기면서 이 가격이 새로운 곡선, 이 빨간 선과 이 수요 곡선과 부딪히는 이 점에서 가격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 할까? 한 1억 2천 정도 합시다. 1억 2천.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1억 2천 가격으로 이제 요트 한 대가 팔리게 될 거예요.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원래는 세금 때리기 이전까지만 하더라 1억이라는 돈으로 내가 요트 한 대 샀는데 세금을 요트에다 사치세를 부과하다 보니까 정부가 사치세를 부과하다 보니까 시장에서 아저씨 요트 한 대 얼마에 1억 2천이래. 아이씨 1억 2천 뭐 사지 뭐. 1억 2천에 시장 가격으로 사게 되는데 요만큼 소비자가 부담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요 조세 잘 봐주세요. 요거 잘 보여요. 여기 조세죠, 그죠? 여기 조세. 요 조세를 생산자와 소비자가 누가 얼마만큼 부담하느냐 그걸 보자는 겁니다. 여기 조세죠. 여기 조세죠. 여기 딱 똑같이 조세죠. 자, 보세요. 여기서 조세. 이만큼의 조세가 됩니다. 네모. 근데 요게 조세잖아요. 그죠? 요 조세인데 시장 가격이 새롭게 형성된 이 점에서 시장 가격이 형성된다 그랬죠. 소비자는 1억에서 1억 2천 주고 산다 그랬지. 그러면 이만큼의 조세, 이게 같잖아요. 이만큼 조세에서 소비자는 요만큼 부담하고 나머지 이만큼은 공급자가 부담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오케이. 좋아요. 잘 따라오네. 이게 중요합니다. 원래, 자, 정리할게요. 원래 이 가격이 요트 한 대당 1억으로 샀던 것이 조세를 때리니까 요트에 사치세를 부과하다 보니 정부가 부과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새로운 공급곡선, 즉 공급이 줄죠. 공급이 줄면서 새로운 공급곡선 S1이 생기면서 시장에서 가격은 1억 2천에 형성되면서 이 조세, 이게 조세라고 했죠. 이 조세, 텍스, 이 조세가 이만큼 똑같잖아. 여기서 이 시장 가격이 여기 형성되기 때문에 이만큼, 원래 가격보다 이만큼 더 증가된 이 부분은 이게 소비자가 조세를 결국 부담하고, 왜? 시장에서 가격을 더 얹어주니까 시장에서 이제 더 비싼 가격으로 사기 때문에 소비자가 결국 이만큼 소비자가 부담하는 거고, 나머지 이만큼은 결국 공급자, 즉 생산자, 회사가 부담하더라는 겁니다. 이해됐죠? 이해됐지? 오케이, 아주 좋아요. That's good.
자, 그러면 똑같이 이제 담배를 한번 볼까? 요것도 한번 봅시다. 담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담배 값을 올리는 것과 담배의 세금을 올리는 것과는 좀 달라요.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건 담배인상공사가 이제 공사다 보니까 근데 뭐 사례를 들기 좀 그렇고 아예 그냥 거꾸로 미국이라 봅시다. 미국 같은 경우는 필립 모리스라는 회사가 말보로 같은 걸 그것을 이제 생산해요. 자, 미국의 어떤 사례를 봅시다. 미국에서 미국 정부가 담배에 대해서 세금을 빡 때려요. 그러면 세금을 때렸다는 얘기는 가격을 올렸다는 얘기 아니에요. 필립 모리스라는 회사가 자체적으로 가격 한번 올려볼까? 이렇게 가격 올린 건 아닙니다. 담배에 세금을 때렸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세금을 때리면 공급이 줄까 늘까? 기본적으로 공급은 줄어요. 물품에 대해서 세금 때리면 원래 가격보다 세금만 더 낸다는 얘기니까. 그 생산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원래 가격보다 시장 가격보다 세금을 더 내니까 자연스럽게 공급자 입장에서는 즉 생산자 입장에서는 공급이 줄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새로운 곡선이란다. 새로운 공급 곡선 이렇게 형성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새로운 공급 곡선 S1에서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고, 공급이 아니다. 공급 곡선이 이루어지면서 여기서 여기 뭐예요? 조세를 때림으로써 이렇게 새로운 공급 곡선이 생겼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이만큼의 차이는 뭐다? 텍스죠. 조세죠, 다. 이게 다 조세죠, 그죠? 조세. 다 조세입니다. 오케이? 자, 여기서 원래 이 시장 가격이 원래 여기에 형성됐어요. 원래가 여기에 형성됐습니다. 근데 세금을 빡 때리니까 새로운 공급구선 여기서 이루어지면서 새로운 가격의 시장 가격이 형성되는 거죠. 아까 말했죠? 어떤 물품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 세금을 국가가 이제 부과하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기본적으로 생산자 입장에서는 그 물품세에 대한 자신의 세금의 부담을 증가를 시키려고 그래요. 내가 다 못 내는 거지. 내가 배 아프게 내가 왜 다 내? 세금을. 그래서 기본적으로 취하는 게 일반적으로 소비자에게 증가시켜요. 소비자 증가시키는 게 이유가 뭡니까? 소비자 증가시키는 그 방법으로서 기본적으로 물품을 가격을 올려버린 거지. 가격 인상하는 거예요. 그렇죠? 휘발유된 인상, 가격 인상 뭐 다 똑같지 뭐. 세금 부과하면은 그것을 공급자 입장에서는 가격을 인상시킴으로써 그 세금을 자기는 증가시키는 거죠. 떠넘기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담배에 대한 그 세금을 국가가 미국 정부가 이제 담배에 대해서 이제 세금을 부과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공급이 이제 공공선이 왼쪽으로 이동하면서 즉 공급이 좀 줄면서 그러면서 왜 소비가 그렇게 담배 세금을 많이 때리다 보면 기본적으로 어떨 겁니까? 담배 조그만 회사 같은 게 어떨까? 담배 회사도 그만두고 나 안 할 거야. 다른 거 할 거야. 그러니까 다른 뭐 술 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바꿀 수도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소비가 그만큼 줄 거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또한 담배를 그만큼 공급을 많이 안 해요. 그래서 공급이 줄면서 이 세금만큼 이제 가격을 인상을 시키는데 어느 정도 인상시키느냐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의 가격, 예를 들면 담배 말보로 한 불에 얼마일까? 한 5,000원 합시다. 5,000원. 한 불에 만약 5,000원. 5,000원 하던 것이 이 정도의 이제 이 가격에 5,000원 하던 게 이제 공급량이 이 정도 됐습니다. 시장 가격이 이 정도 됐습니다. 근데 세금을 부과하다 보니까 공급자 입장에서 말보로 가격을 더 인상을 시킬 수밖에 없겠죠. 세금을 자기가 회피하기 위해서라도 증가시키기 위해서라도. 그래서 새로운 시장 가격이 여기 형성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일단 5,500원, 한 6,000원 할까? 6,000원.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이제 6,000원으로 말벌 한 대가 팔리고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런데 아까 얘기 봤죠? 요게 조세라고 했죠, 그죠? 조세. 요것도 조세입니다. 자, 그럼 이 조세만큼, 예, 세금 조세만큼이나 요 조세죠, 그죠? 요 조세, 요게 여기까지 이렇게. 여기 조세 같죠? 같죠? 그런데 요 시장 가격이 여기서 6,000원으로 팔리고 있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 조세는 이만큼인데 여기서 시장에서는 가격은 여기고 요거 이만큼 소비자가 시장 가격은 6,000원이니까 소비자가 위에 거를 부담하고 밑에 거, 요 조세, 요 밑에 요거 있잖아요. 요거 남는 거. 요만큼은 공급자가 조세를 부담하더라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이게 조세잖아. 이게 조세, 요거 조세입니다. 조세인데 원래 여기 이 가격이 있잖아요. 그죠? 이 가격이 생성됐습니다. 근데 이 조세는 이만큼이잖아. 이만큼. 근데 여기서 시장 가격이 원래 형성됐던 것이 새로운 공급국선 여기서 시장 가격이 형성되잖아요. 결국 시장에서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만큼의 돈을 더 내고 말벌 한 부를 사기 때문에 한갑을 사기 때문에 이만큼의 가격으로서 내가 조세를 부담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만큼은 소비자가 조세를 부담하는 거고 나머지 요만큼은 공급자가 부담한다는 겁니다. 이해됐죠? 이 끝이지 뭐. 자, 여기서 결국 조세의 부담은 많은 조세가 그러니까 세금을 빡 때렸다. 그럼 조세의 부담은 결국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에 따라서 소비자와 생산자가 어떻게 부담하느냐 그걸 보자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여기서는 어때요? 탄력성. 자, 공급의 첫 번째 탄력성이 이거 공급이죠. 자, 공급의 탄력성이 수요의 탄력성보다 어때요? 이렇게 정리합시다. 요게 소비자고 요게 공급자잖아요. 그죠? 즉 공급의 탄력성보다 수요 탄력성이 더 클 때 공급자가 즉 생산자가 조세를 더 부담해요. 이해됩니까? 다시 한 봐요. 잘 모르면 다시 설명할게. 이게 공급 곡선이고 이게 수요 곡선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어때요? 공급 곡선이 비탄력적이죠. 이건 탄력적이죠. 그러면 그냥 이렇게 다시 풀어줄게요.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비탄력적 할까? 공급이 자, 그래 이렇게 합시다.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생산자가 조세를 더 부담합니다. 생산자가 조세를 더 부담한다. 두 번째. 자, 이건 봐요.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생산자, 즉 공급자가 더 많이 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공급이 비탄력적 생산자가
조세를 더 부담한다. 자, 거꾸로 그러면 공급이 탄력적이잖아.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소비자가 조세를 더 부담한다.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소비자가 조세를 더 부담한다는 겁니다. 오케이? 여기서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무엇에 비해서? 수요보다. 수요 곡선보다 공급이 수요 곡선보다 비탄력적일수록 생산자가 조세를 더 부담하고 공급이 수요 곡선보다 수요보다 아니면 수요 곡선보다 탄력적일수록 소비자가 조세를 더 부담한다. 이게 핵심이에요. 핵심. 이걸 설명하고자 제가 쭉 처음부터 설명한 겁니다. 이해됐어요? 잘 따라왔습니까?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황소의 난 이런 것도 막 얘기하는 거예요. 황소의 난. 이제 이 정도 하고 이제 간단하게 다른 얘기 좀 합시다. 지금 찍고 있으니까 그냥 쭉 갈게요. 그냥 끝내야지. 그다음 쉬고 하죠. 중국에 보면은 그 당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나당연합군 알죠, 그죠? 나당연합군에 보면 그 신라의 그 최치원 문인이면서 그다음에 토황소 경문이라는 그 유명한 경문도 있잖아요. 근데 당나라가 망한 게 뭐냐면 바로 이 소금 때문에 망해요. 소금 때문에. 조세 저항 때문에. 조세 저항. 바로 이 소금이 바로 이거예요. 이거. 어디 갔냐? 소금. 소금은 완전 이거지. 자, 소금 한번 볼까요? 자, 소금은 어떨까? 소금은 탄력적이에요, 비탄력적이에요? 소비. 그렇지. 소금은 수요가 탄력적, 비탄력적? 비탄력적이죠. 왜? 소금은 뭐예요? 소금 먹어야 되잖아. 필수품이잖아. 가격이 폭등했다 해가지고 그만큼 소비가 확 줄어요? 아니죠. 먹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수요가 조금 줄죠. 조금밖에 안 준다고. 그래서 소금 같은 경우는 비탄력적이 됩니다. 자, 그럼 공급은 어때요? 소금값이 폭등했다고 해가지고 소금을 만드는 그러니까 이 염전업자들이 소금을 막 찍어내? 안 되죠. 공급 또한 비탄력적이 되죠. 굉장히 가파릅니다. 오케이? 근데 여기에다가 이 소금에다가 세금을 꽉 때리는 거야. 봐요. 세금에다가 이게 소금이에요, 소금. 소금에다가 세금을 꽉 이쁘게 그려야지. 이게 소금에다 세금을 빡 때는 거예요. 당나라에서 세금을 때렸습니다. 당시에 소금 한 말에 열량을 줬나? 그랬는데 당나라 정부에서 이 소금에다가 30배로 세금을 때리는 거예요. 한 말에 열량을 된 것이 30배니까 300량을 주고 한 말을 사야 돼요. 소금을. 그래서 엄청나게 값이 뛰는 거죠. 하지만 소금은 필수품이기 때문에 무조건 먹어야 되고 자연스럽게 그렇다고 해가지고 소금값이 갑자기 뛰니까 공급자는 어때요? 공급자는 사실 그 소금을 마음대로 찍을 수 없지. 결국 공급은 어쨌든 염전업자 입장에서는 이게 소금 공급업자입니까? 누가? 염전업자죠. 염전업자. 생산자니까. 생산자. 염전업자에서는 공급이 좀 줄겠죠. 세금을 팍 때리니까. 그래서 왼쪽으로 갑니다.
그럼 이게 세금이잖아. 여기 세금. 여기 세금. 이만큼 세금. 여기 조세죠, 그죠? 조세. 이때 원래 가격이 시장 가격이 원래 여기서 형성됐습니다. 10마리 아까 얼마 했다? 열량, 한 마리 열량 이렇게 형성됐다 합시다. 그런데 한 마리 이건 없애고 열량 하던 것이 좀 이쁘게 그릴게요. 좀 이상하다. 그러면은 이렇게 했던 것이. 근데 조세를 때름으로 해가지고 시장에서는 새로운 소금 가격이 여기 형성됩니다. 이해됐죠? 원래는 이 가격이 형성된 것이 이제 시장에서는 다시 이 가격으로 형성되겠죠. 그런데 여기 조세잖아. 조세. 근데 이 조세를 여기 형성되면서 이를테면 열량이 아니라 이제 이를테면 30년 합시다. 그러면 시장에서는 이 가격에 형성되기 때문에 이만큼 올랐던, 이만큼 폭등한 이 가격으로 소비자들이, 일반 사람들이 이제 구매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염전업자에서는 이미 폭등한, 폭등이 아니지. 이 조세만큼이나 자기도 한 손해를 봐야 되겠죠. 염전업자에서는 이만큼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만큼은 소비자가, 즉 일반 국민들이, 그리고 요만큼은 왜? 요게 조세잖아요, 그죠? 요거 조세라고 했죠? 요거 조세죠? 요거 조세죠? 요거 조세에서 원래 시장 가격에서 여기 상승되기 때문에 이만큼은 소비자가 구매하기 때문에 소비자가 이만큼 조세를 부담하고 요 나머지 요 부분은 공급자, 즉 염전업자들이 조세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됐죠? 결론적으로 이 소금 같은 경우는 소비자가 부담을, 그러니까 완전히 그 조세를 빡 때리니까 그 조세가 증가한 분만큼이나 소비자들이, 즉 일반 그 백성들이 돈을 더 많이 내는, 그러니까 돈을 더 많이 내고 결국 구매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 발생됩니다. 염전업자는 아마 조금밖에 세금 부담을 안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당시 당나라에서는 이 소금을 국가가 전매를 했어요. 국가가 전매하다 보니까 그 공급이 뭡니까? 고정돼 버리지. 그러다 보니까 거의 전폭적으로 소비자들이 다,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이 고스란히 그 세금을 떠안고 먹을 수밖에 없던 겁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소금 밀매업자들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정부가 세금을 때리다 보니까 원래 일단 30배나 뛰다 보니까 원래 소금 한 말에 30량, 열량 하던 것이 세금을 때리다 보니까 30량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소금 밀매업자라 하면은 일반 염전업자들과 서로 결탁해서 염전업자들이 이제 소금을 만들잖아요. 그것을 이제 국가가 전매하다 보니까 국가한테 줘야 돼요. 그런데 이제 소금 밀매업자들은 그 염전업자하고 결탁해가지고 야, 이거 소금 좀 빼봐 하면서 뒤로 당겨가지고 이것을 자기들이 30배가 아니고 10배, 15배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 백성들에게 팔더라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더 저렴하게 파는 거죠. 30량이 아니라 15량, 20량 이렇게 파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당나라 당시 관리들은 이 소금 밀매업자를 잡는다고 눈에 불을 켜고 막 달려드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당나라 그 관리들과 이 소금 밀매업자들과 서로 맨날 싸워요. 티격하면서 야, 이놈들 국가가 관리하는 이 소금을 말이야, 너네들이 어떻게 하여 네 마음대로 착복하냐 하면서 막 칼을 들이대죠. 그때 그 당시에 당나라가 전반적으로 경제가 굉장히 피폐했었어요. 그래서 백성들도 아주
국가 그 재정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은 상황에서 소금도 이만큼 뛰다 보니까 짜증나지. 그래서 소금 밀매업자들이 그들이 이제 결탁해가지고 그러니까 봉기를 일으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황소가 동물 이름 아니에요. 이름이 황이고 성이 황이고 이름이 소예요. 그래서 황소. 황소라는 그 소금 밀매업자가 그런 이제 대장으로서 여러 밀매업자들과 같이 결탁해가지고 그 관군하고 싸웁니다. 싸워가지고 결국 당나라의 그 낙양성을 함락해요. 그래서 당나라가 무너집니다. 여러분 당나라 잘 알죠? 양귀비 알잖아. 그래서 당시 그 당나라가 이제 결국 이제 이 황소의 난으로 무너지면서 그때 이제 그 난을 일으킨 사람, 그 소금 밀매업자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백성들이 이제 낙양성을 점령하거든요. 점령하고 나서 이제 나라를 이제 좀 안정적으로 되찾으려 했는데 이미 당나라 관군들이 그 성 주위를 둘러싸면서 이제 이 황소를 잡으려고 토벌 군대를 만들어요. 그때 최치원이가 당시 당나라에 유학하고 있었다고, 유학을. 근데 최치원이가 그 토황소 경문, 황소를 토벌하는 경문을 멋진 문장으로 글씨 쓴 거야. 이걸 당나라 그 각 골목에 붙여놓은 겁니다. 근데 그 문장이 너무 화려하고 너무 수려한 거야. 그래서 그 당시 황소가 이 경문을 보고 자기가 잠자다가 뒤로 넘어졌다고 하잖아요. 문장이 너무 멋있고 이게 놀라는 거죠. 그래서 그 토황소 경문, 이게 여러분들 옛날에 책에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토벌군을 이제 모집해가지고 결국 황소를 이제 몰아냅니다. 어쨌든. 그런데 결국 이 황소는 이제 붙잡혀가 죽는데 누구한테 죽냐면 바로 이 황소의 당시 오른팔 부하였던 이 주전충이라는 사람, 주전충. 여러분 역사극 사극 보면 나와요. 주전충도 나옵니다. 이 주전충이라는 놈이 이 오른팔 부하였는데 이 놈이 결국 배신하고 당나라의 그 신하로 다시 이놈이 배신에 들어가요. 근데 결국 주전충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황소의 난을 진압하고, 그래서 주전충이가 당나라 들어가서 약 20년 후에 주전충이가 자기가 왕이 됩니다. 그게 양나라예요, 양나라. 그래서 어쨌든 그게 황소의 난도 어찌 보면 소금세, 그러니까 소금에 대한 그 세금 때문에, 그리고 조세 저항이랄까, 조세 너무 과한 조세에 대해서 반항하는 그런 밀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세금은 그러니까 필수품이냐 아니냐 잘 따져서 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하면 이제 조세가 아까 말했던 소비자에게 증가되는 거 있고 생산자에게 증가되는 거 있고, 어떤 상품에 따라 가지고 소비자에게 더 많이, 어떤 상품은 또 생산자에게 더 많이, 이제 그렇게 분류가 될 수가 있다 했죠. 그리고 조세가 이제 전방으로 증가, 후방으로 증가란 말이 있어요. 그것까지 제가 간단히 설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방으로 증가란 뭐냐면, 예를 들면 이제 모 기업이 있습니다. 그 기업이 이제 어떤 자동차 회사라고 해요. 그러니까 자동차 회사인데 그러니까 A라는 자동차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의 고가 브랜드 자동차 같은 경우에 이제 사치세를 막 때립니다. 국가가. 그러면 사치세를 빡 때렸을 때 고가 브랜드, 예를 들면 마하 무식이 있잖아요. 왜? 이런 거 벤츠 중에서 뭐 엄청나게 좋은 거 사치세를 팍 때렸을 때, 자 이럴 때 그 자동차를 만드는 그 회사 입장에서는 그 조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까? 보통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자동차에 대해서 가격을 인상시키는 거, 그렇죠? 가격을 인상시킴으로써 그 조세를 회피하려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로 정부가 그 자동차에 대해서 사치를 빡 때렸을 때 그 자동차를 생산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그 조세를 소비자에게 증가시키는, 즉 가격을 인상시킴으로써 소비자에게 증가시키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로는 이 가격을 여기서 더 올리면 이거 안 팔 텐데, 이 자동차 안 팔 텐데, 그러지 말고 아예 내부적으로 하청업체잖아, 하청업자. 그 자동차 만들 때 여러 하청업자 있잖아요. 그 하청업자들에게 일단 납품 가격을 후려치거나 아니면 납품 가격을 다운시키거나 압력을 가해서
압력을 가해서 납품 가격을 다운시켜가지고 결국 부품 가격을 더 다운시켜가지고 그 조세를 회피하려고 하는 그런 방법이 있겠죠. 바로 첫 번째 얘기했던 소비자들에게 증가시키는 것, 즉 가격을 그 자동차의 가격을 인상시키는 것을 우리는 조세의 전방으로의 증가라고 합니다. 전방으로 증가. 그런데 내부적으로 가격을 인상시키지 않고, 즉 소비자에게 가격을 떠넘기지 않고 내부적으로 납품 단가를 더 후려치거나 아니면 뭐 부품 가격을 더 다운시킨다거나 이런 식으로 내부적으로 가격을 조세를 회피하려고 하는 것, 그것을 후방으로의 증가라고 그래요.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 이해됐죠? 조금 이해됐습니까? 눈을 보니까 아주 어느 정도 상당히 이해를 한 것 같습니다. 예. 좀 끄덕끄덕하고. 자, 오케이. 이 정도로 먼저 하고 잠시 쉬었다가 다음 전방 후보가 끝나고 나서 그다음 좀 쉬었다가 다른 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우선 하겠습니다. 조세 기차 요즘 할게요. 자.